크리에이터 노트북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전 델의 XPS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디자이너로서 가장 가지고 싶은 제 마음속 노트북 1위였던 XPS가 언제부턴가 매력없어 보이기 시작한 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이 노트북, 과연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트북이 될 수 있을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트북은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프로 16ACH인데요. 요즘 레노버가 프로자 붙인 노트북이 잘 팔려서 여기저기에 프로를 붙이고 다니는데,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기본 스펙에서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서 나쁜 마케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은 AMD Ryzen 4세대 세잔 R7 5800H CPU에 엔비디아 GTX 1650 그래픽이 달려있고 램은 16GB 온보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16인치 크기에 WQXGA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29만원! 게이밍 노트북을 보다 오신 분들은 GTX 1650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데 129만원이나 한단 말이야! 하고 놀라실 텐데요.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세계에서는 이 사양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노트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저희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레노버에서 대여받았는데 돈은 안 받았기 때문에 제 맘대로 리뷰할 겁니다. 레노버 슬림 시리즈는 디자인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또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썰렁하니까 이렇게 구석진 곳에 라벨처럼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레노버의 다른 노트북 디자인들을 보면 상판에 이 레노버 라벨도 붙이고 노트북 라인명도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둘 다 붙이니까 레노버 홍보 못해서 안 달랐나?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별로였는데 얘는 깔끔하게 딱 하나만 붙여서 좋네요. 근데 붙일 거였으면 아이디어 패드 로고를 넣지 그래. 슬림5는 상판이 알루미늄, 하판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얘는 프로자가 붙어서 힌지와 베젤 부분만 제외하면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판에 손자국이 조금씩 나요. 상판에 아무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더 눈에 띈다고 해야 될까요? 노트북을 열면 상판과 동일한 질감의 키보드 덱이 짠 나옵니다. 키패드 위쪽으로 스피커 그릴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통풍 그릴입니다. 구멍이 몇 개 없어서 통풍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통풍 구멍 오른쪽으로 귀엽게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이나 디자인 모두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좀 있어 보이죠? 처음 인상은 잘 만들어진 저전력 울트라북인가 싶은데 또 막상 사용해보면 사용감이 더 묵직한 느낌이 드는 크리에이터 노트북다운 제품입니다. 알루미늄도 쉽게 휘는 얇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꽤 강도가 있는 재질이라서 고급지고 튼튼한 느낌이 나요.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열쇠 같은 거로 긁으면 긁히겠지만 키보드는 풀배열에 4열 넘버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레노버 특유의 자판 모양이죠? 아래로 둥그런 형태라서 타건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방향키도 헷갈리지 말라고 아래쪽으로 삐쭉 튀어나온 게 배치된 것도 되게 편합니다. 근데 키패드 위에 미디어 버튼이 왜 붙어있노? 이것보다 상위 모델인 슬림7도 이런 미디어 버튼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면 스피커 성능이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스피커 성능이 뛰어나게 좋지도 않으면서 왜 여기다 넣어줬는지, 차라리 페이지 업다운 홈핸드키를 펑션 키로 넣지 말고 이 자리에 넣어줬으면 편했을 텐데. 키 배열도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면 편한 축에 속하지만 펑션 조합으로 사용하는 특수키 구성이 조금 특이해서 처음 쓸 땐 좀 헤매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트랙패드를 켜고 끄는 기능이 없어요. 작업용 단축키를 누를 때 트랙패드가 손에 자주 닿게 돼서 저는 항상 꺼두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가끔씩은 급하게 마우스 없이 써야 되는 순간이 생겨서 바로바로 트랙패드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이 꼭 생기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키감은 평범한 수준이에요. 잘각거리는 손맛이 느껴져서 기분 좋은 키감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구분감과 반발력이 느껴지면서도 타검 소음이 심하지 않은 무난한 키감이라 누가 써도 불편하다는 느낌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백라이트는 2단계로 켜지는데 빛이 균일하지만 2단계 다 너무 밝아서 애매하게 어두운 장소에서 백라이트 켜고 쓰긴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켜는 속도가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라서 좀 답답하다. 트랙패드는 트래킹 감도나 클릭음, 제스처, 인식 반응 모두 빠릿하고 정확했는데 매끄러운 촉감은 아니에요. 손가락이 좀 달라붙는 것 같은 마찰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팜 레스트 부분이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어차피 크리에이터용으로 쓴다고 하면 트랙패드는 진짜 잠깐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쓰는 정도일 테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포트는 왼쪽에 전원 포트, HDMI 1.4, USB-C 3.2 Gen 2 1개,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SD카드
업그레이드 1개, USB-A 3.2 Gen 1짜리가 2개 있습니다. 라이젠 CPU라서 인텔에서 만든 규격인 썬더볼트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USB-C가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쓰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SD카드! 그렇죠.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사용한다면 SD카드 슬롯이 있어야 한결 작업이 편하지 않습니까? 전송 속도 90MB/s 수준으로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HDMI 포트가 1.4 웬 말이요? 그래도 뭐 USB-C가 4K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해서 대안이 있긴 합니다. 흐드미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용으로 쓰라는 것 같은디. 랜카드는 리얼텍 꽃게마크 무선 랜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인텔 AX 시리즈보단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게이밍 노트북처럼 인터넷 지원 속도에 목숨 거는 타입의 노트북은 아니라서 괜찮을라나 싶다가도 한국인은 빠른 게 좋으니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AX200 랜카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면 리얼텍이 들어가 있고 레노버 본사 홈페이지에서 CTO로 구매하시면 기본 인텔 AX 랜이 들어가 있어서 오픈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랜카드를 추가 구매해서 장착을 하시는 것과 그냥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미 AX로 달려서 나온 걸 구매하시거나 두 가지 중 뭐가 나을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힌지가 일자로 길게 쭉 패널부를 잡고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타이핑할 때 흔들리거나 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열어보면 이렇게 한 손으로 개방이 가능하고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170도 정도까지는 오픈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면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좋아야겠죠. 그래픽 생산성 작업에 더 유리한 16:10 비율에 QHD급 해상도라서 비슷한 가격대의 고급형 노트북과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선명합니다. 색역도 sRGB의 100%, 어도비 RGB의 80%, P3의 80%, NTSC의 75%로 전문 포토그래퍼처럼 색 보정을 빡세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작업으로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저반사 패널의 최대 밝기가 316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사실 400니트급을 내심 기대하긴 했지만 그거는 좀 욕심이겠죠? 평범한 사무실 정도의 조도에서는 300니트가 눈도 안 아프고 작업에 피해도 안 가는 적정한 수준의 밝기로 느껴지는데 해가 드는 창가나 야외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 돌비 앤모스 시스템이 달린 사운드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공간감이 느껴지는 끝내주는 사운드였어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사운드였어요. 베이스가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음량이 낮을 때 음이 디테일하게 들리지는 않는, 그렇다고 막 너무 쨍쨍거려서 못 듣겠다 하는 정도는 아닌 평범한 수준의 스피커입니다. 그래도 돌비 시스템 덕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취향에 맞게 음장을 조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웹캠과 마이크는 일반적인 화상회의 용도로 사용하기 무난한 수준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노트북에 달려있는 것처럼 720p 해상도 웹캠이에요. 그래도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윈도우 로그인 과정은 매우 편하다는 거. 노트북의 무게는 1.9kg인데요. 이게 저전용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꽤 무거운데 이 제품은 고사양 크리에이터 작업도 가능한 16인치 노트북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충전기는 135W 규격이라서 130W 이상의 충전기가 필요한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 휴대성은 매우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 휴대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가벼운 PD 충전기를 들고 다녀도 되지만 아직은 100W가 넘는 PD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하락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내부에는 75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회전 CPU가 전력 효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GPU를 쓰지 않는 가벼운 문서 편집이나 인터넷 서핑만 하신다면 7시간 가까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충전기 없이 고성능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2~3시간 만에 배터리가 광탈하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CPU와 GPU를 최대 성능으로 구동하는 극한 성능일 때 CPU, GPU 합쳐서 총 74W 정도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코어 온도는 각각 84.5도, 72.3도로 비교적 내부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쿨링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U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H급 CPU의 설계 전력인 45W를 넘어서는 49에서 54W까지 전력을 넣어주기 때문에 CPU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헤비급 게이밍 노트북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GPU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전력이 37에서 38W 정도까지만 할당이 됩니다. 저는 이 숫자가 좀 낯설었는데요.
하도 게이밍 노트북 성능만 봐가지고 RTX급 그래픽카드에 80W도 안 되는 전력을 먹이면 그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겠냐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막상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을 해보니까 성능이 꽤 좋게 나옵니다. 영상 인코딩이나 3D 렌더링 속도도 다른 노트북에 비해 빠르고 실제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해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3000번대 그래픽이 V랩이 더 크고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같은 기능을 위한 인공지능 코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GTX 1650 그래픽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좋긴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 성능이어도 고사양 편집 작업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 물론 이걸로도 게임 구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게임을 위해서 구매하기엔 TGP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성능을 보시면 트리플 A급 최신 게임을 제외할 때 못할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처럼 게임을 뿜뿜 돌릴 수 있는 성능은 아닙니다.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도 중간 옵션에서 QHD 해상도로 플레이는 가능한데 게임의 그래픽 효과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살짝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일 낮은 하옵 QHD로 돌리면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어느 수준까지 용납 가능한가를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고 자세한 벤치마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JN테크 리뷰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최대 팬 소음은 거의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고 키보드 표면 온도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구역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는 건 고사양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어서 일상적인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불편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동영상 인코딩이나 렌더링을 할 때는 어차피 니 알아서 돌려라 하고 노트북을 만지고 있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빡센 게임을 오래 돌리신다면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노트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입니다. 정말 스스로가 가끔 게임만 하는지 아니면 가끔 게임하는 척만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노트북 제조사들을 보면요, 아예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라인을 따로 빼서 되게 크게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델의 XPS 시리즈도 그랬고 에이서의 컨셉 D,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시리즈처럼 따로 홍보를 다 하는데 이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프로는 딱히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좀 고급진 저전력 노트북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디자이너가 좋아할 법한 깔끔하고 샤프한 디자인에 작업 중에 찰떡인 성능, 상급의 디스플레이, 게다가 크리에이터 노트북 치고는 저렴한 가격. 저희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성능은 내비 16GB 온보드 고정이라서 좀 아쉬워요. 영상 편집용으로 쓴다면 넉넉하게 32GB까지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크리에이터 용도로 구매를 하신다면 129만원 정가 주고 사셔도 오케이! 근데 RTX 1650이 작년에 나왔던 그래픽카드라 성능이 많이 좋아진 RTX 3050이 달린 모델로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RTX 3050 모델은 아직까지는 오픈마켓에 파는 곳이 없지만 레노버 공홈에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130만원, 14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동영상 편집에 입문할 용도의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아직 어떤 노트북이 좋을지 감이 없으시다면 딱 이 제품이 엔트리급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이거를 진짜 크리에이터용으로 홍보를 안 했던 거야? 따로 홍보 자료는 없던데? 그래? 무슨 자신감이지?